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론으로,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명리학의 이제 그 이론을 들으면 음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음양이 우리 명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끝이다. 모든 기륭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작이자 마지막 음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음양이 무엇인가? 그 음양에서 이제 오행이 나왔는데 오행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질문해 주세요. 네. 자, 태초에 뭔가 응축된 기운이 있어요. 응축된 기운이 딱 있는 거예요. 네. 한없이 응축된 기운을 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걸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응축된 기운이 모두 소멸됐을 때, 텅 비었을 때, 여기가 텅 비었을 때, 이랬을 때 이것을 양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움축되어 있는 움축된 상황을 음이라 하고, 모두 외부로 표출된 상태를 양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음양이 같은 거예요. 왜? 이 에너지 밀도는 이게 100이라고 하면 부피는 체애들 자성 0이라고 하죠. 부피는 0. 근데 양이라는 것은 밀도는 0이라고 말하면 부피는 100인 거예요. 즉, 이거와 이거의 음과 양의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밀도와 부피의 차이예요. 밀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응축되는 힘이고 밖으로 발산을 했을 때 이것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모양과, 그러니까 에너지의 모습과 모양이 다른 거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이 음양이라는 두 개가 결국은 그 응축되는 힘과 펼쳐지려는 힘이 같아졌을 때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플러스 전자와 양자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중성자가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가지로 하나의 물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음이라는 것은 응축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양이라는 것은 발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 응축된 에너지가 발산을 하게 되면 양이 되고, 양이 발산해서 최대한 응집해진 것이 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설명할 때 발산이죠, 발산. 즉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햇빛이 만천하에 펼쳐지면 보이죠? 여기는 안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수렴하고 응축하고 수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고 우리가 음양을 이제 하면 이것을 모든 인간사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구성 요소가 음양인데, 우리가 보통 찾아보면 각 성질이 음양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사로 말하면 동사, 명사가 있죠. 움직인다, 멈춤, 멈추다. 안으로다, 안으로, 밖으로,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음양의 기본 이치 속에. 명사형도 뭐 낮, 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 뭐 남자, 여자. 이게 외형적 성격은 남성은 이제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게 남성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안으로 자기 속내를 감추는 게 기본 특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은 이러한 기본적인 성질이 에너지는 같으나 밀도와 부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양이 우리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음양의 태극도가. 음이 커지면 양이 줄어들고, 여기 양이 줄어들고, 양이 커지면 음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나의 물체나 아니면 개념이 형성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음과 양이 있다.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주를 볼 때, 그러니까 음양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 또 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자, 뭐 이런 지지의 구성, 뭐게요? 임자, 개, 뭐 무술, 임자 이렇게 있다. 이거 음적인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응축한다고 했죠. 즉 자기 내면의 세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연애를 한다. 적극적인 대시를 못하는 거야. 대시를. 자기가 좀 더 마음에 든다고 가서 말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만약에 상대 배우자가 또 술, 뭐 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둘 다 적극적이지, 그러니까 소극적이기 때문에 서로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맞는데, 성격은 같은데, 같다. 그런데 행동 양식이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극단으로 갔을 때는 움직임이 너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퍼져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거고, 여기는 너무 뭉쳐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술, 이렇게 양적인 요소들이 많이 갖고 있어야 이 사람하고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 같은 볼 때도 이렇게 음양을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음양을 잠깐 보고, 사주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음양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음과 양의 차이,
똑같지만 안 내부적으로 뭉치려고 하는 것은 음이요.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게 양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음양을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에서 양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응축된 게 어느 순간 펼쳐주고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 이것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이걸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 이게 금인 거예요. 네. 네. 이것은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음양에서 이제 오행이 나오는데, 여기는 사행이 나왔죠? 이것을 이제 음을 수라고 부르고, 양을 화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중간자적 입장이 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오행이 되는 거예요. 예. 목화, 토, 금, 수. 예. 이렇게 해서 오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토 플러스 사행.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는 중간자적 자기 성격이 없는 거예요. 수는 응축하는 힘이라면, 응축하는 힘이라면, 목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이 목이다. 그러면 화는 모든 기운이 발산한 것이 화다. 예. 금은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게 금이다. 또는 중간자적 입장. 우리 그래서 물질의 구성 요소를 할 때 구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데, 요새 중성자가 있죠? 이게 토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 모든 중간자적 입장에 되어 있는 것이 토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음에서 양으로 발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발산한다. 예. 강력한 에너지의 분출 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강력한 펼쳐졌던 것을 안으로 뭉치게 하는 힘입니다. 힘. 그걸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있으면 음에서 양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 목이요. 화는 양에서 음으로 가려고 하는 기운이 금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교과서에 보면, 이런 교과서에 보면 오행도표라고 있죠. 이렇게 오행도표 이렇게 해가지고 목,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색 구분하죠. 색, 여기서는 청색이다, 여기 붉은색이다, 여기 황색이다,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이렇게 분류표가 나온 거 있죠. 그게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예. 동쪽이다. 예. 여기는 남쪽이다, 서쪽이다, 북쪽이다. 이 모든 원리가 음에서 양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하나씩 표현해 놓은 것이 오행인 거예요. 예. 이 행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제 물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무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고, 여기는 금이라고 하죠. 예. 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물에 비유한 거예요. 예. 음에서 양으로 가는
이 과정, 모, 금, 예. 이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오행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양은 무엇이다. 음양이 별로 다른 게 아닌데 음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과정에 목이 나오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과정에 금이 나온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토, 사상 플러스 1 토해서 오행이 된다. 이걸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이요, 이쪽은 음이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나 오행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 표, 그 모든 텍스트에 나와 있는 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의 이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양은 이제 펼쳐지는 거고 음은 오므려지는 거다. 그러한 운동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오행의 특성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을 목이라 하고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을 금이라 한다. 그럼 이 특성, 음을 수렴시키는 특성, 양을 음에서 양으로 가려고 하는 끈기와 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오행 속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간단히 얘기했지만 다음에는 이제 음양오행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해가 돕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행은 여기 각각의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고 여기서 이제 분화되는 것이 10간, 12,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고 오행에서 10간, 12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유를 좀 잘해서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또 그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과 양의 철학적 그 운동성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잘 생각하셨다가 이제 사주풀이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